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네. A삽이 네, 나오는데 네. A삽을 한번 볼까요? 네. Hi, it's me again, I'm back. Let's talk ASAP. Do you have the time? Let's talk ASAP, baby. Hurry up, don't be lazy. ASAP, baby. Hurry up, don't say maybe. 할 얘기 다 한 줄 알고 빨간색 눌러 끊고 나니 생각나서 다시 또 울려. There's this one more thing I'll show you. Come with me, so much to do and lot to see. Just for a minute. Just for a minute. ASAP, baby. Hurry up, don't say maybe. ASAP, baby. Hurry up, don't say maybe. Hi, it's me again, I'm back. Hey, let's talk ASAP. Do you have the time? Let's talk ASAP, baby. Hurry up, don't be lazy. ASAP, baby. Hurry up, don't say maybe. ASAP, baby. Hurry up, don't say. Hurry up, don't say. Just for a minute. Just for a minute.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네. 저희가 엠믹스 얘기를 할 때 네. 엠믹스 그 파티 어클락의 파티 어떤 어클락. 소재가 네. 숲에 가서 엠믹스 네. 멤버들이 파티를 하는데 네. 자기들이 많이 하는 파티가 아니라 네. 엠믹스의 팬덤 앤서를 네. 같이 동참시켜서 네. 네. 같이 함께 파티를 즐기자 그런 코드로 갔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에이스텝이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비슷한 게 숲에서 유진스 멤버들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버니스를 초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코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에이사 뮤직비디오는 여러 장면을 막 찍은 다음에 이렇게 콜라주한 것. 콜라주죠. 콜라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정면에서 카메라를 보고 네. 정석대로 퍼포먼스한 것도 있고 네. 마치 메이킹 비디오처럼 네네. 저 멀리서 유진스를 몰래 촬영한 그런 비디오도 보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짜깁기 한 것도 보이고 거기에 이제 뭐 버니스의 모습도 처음에는 뭐 괴물처럼 등장한 것 같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귀여운 버니스였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순서가 없이 막 이렇게 조합해 되어진 그런 기법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엠믹스의 어떤 파티 어클락은 정석대로 찍어진 이제 뮤직비디오였다면은 네, 맞아요. 에이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정석에서 기법에서 벗어난 네, 벗어난 거죠. 아트 필름적인 요소들이 보여요. 아트 필름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아트 필름적인 요소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장면 또는 조명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 장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흘러가게끔 이것저것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그런 기법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아트 필름이라기에는 조금 캐주얼하고 그쵸. 그 미니 씨가 지금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FX 때부터 계속 써먹었던 네.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네. 이거 보는 순간 네. 핑크 테이프 생각나는데 FX의 핑크 테이프 네. 생각나는데 핑크 테이프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은 핑크 테이프는 거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네, 네. 실내에서 이런 장면들로 이제 편집이 됐는데 네. 그 핑크 테이프의 숲속 버전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연히 또 얼마 전에 미니 씨가 인스타그램에 핑크 테이프를 올렸죠. 아 그래요? 네. Love exists but with an absence of eternity.
At the first moment of a lover's encounter, there's an affirmation of love. Psychologically, lunacy, emptiness, panic, delusion that the moment will last forever. I'm seized by desire. I hide behind my back and postpone all answers. 매일 몰래 몰래 네 발걸음을 쫓아 항상 조심조심 네가 눈치 못 채게 말하지 않아도 시작된 둘의 데이트 둘만의 데이트 넌 어딜 가니 한 발 또 한 발 난 너를 따라가 숨을 곳도 없는데 해가 뜨거우면 발을 맞춰가며 또 함께 걸어가 난 많이 또 빠져들고 있어 넌 내품 안에서 여전히 들어가 난 많이 또 좋아하고 있어 발을 맞춰가며 또 함께 걸어가 난 많이 또 빠져들고 있어 넌 내품 안에서 여전히 들어가 난 많이 또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재조명하고 싶었던 건가? 이런 요소들을. 근데 저는 그분의 이제 커리어 하이긴 한데 그게 근데 핑크 테이프이 제가 그래서 아트 네. 필름을 이렇게 네. 검색해 봤잖아요. 네 아트 필름이에요 다. 아트 필름, 네. 올드 아트 필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90년대 아트 필름 뭐 이렇게 네. 막 검색을 해도 네. 항상 검색 상단에 올라오는 게 FX의 핑크 테이프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FX 핑크 테이프이 네. 획기적인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획기적인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네. 식상하긴 했어요. 좀. 네. 그래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트 필름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외국 아티스트들 아트 필름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레퍼런스인데 많은 부분이 있어요. 독창성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많은 부분이 레퍼런스였고 아마 알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댓글 중에 저희한테 또 댓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미니 씨는 사실 그냥 디렉터이지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디렉터하고 뭔가 본인이 직접 그거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못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인데 그러니까 예. 100% 네. 창작이란 건 없죠. 당연히 온고지신이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트 필름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아트 필름적인 요소를 가져와 왔지만 당연히 이것도 얼리 메이저리티다. 얼리 메이저리티고 실용적인 걸 고안하는 단계인데 있는 걸 그냥 재탕해가지고 실용적인 걸 고안하는 단계인데 제조업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의 콜라주적인 영상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 당연히 이것도 맨 처음에는 아티스트들이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어디에 쓰였었냐? 2000년대 초중반에 커머셜에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 에이셉의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뉴진스의 음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뉴진스를 커머셜하게 판매하는 거에 광고처럼 보여주는 거에 광고 모델로서의 뉴진스를 하는 트랙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잘 안 들려요. 틱톡 이것만 들리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 광고 음악이랑 비슷해요. 캐주얼하면서 뭔가 아이코닉한 어떤 파트만 탁 부각시키고 그때 뭔가 그 콜라주적인 이미지를 싹 보여주는 게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광고 커머셜들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이 목적은 사실은 어떤 시나리오보다는 뉴진스라는 팬들한테 주는 팬 서비스적인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에이삽이라는 노래 자체가 네. 그런 팬 서비스적인 노래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은 네. 우리 곧 또 만날 거야. 네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면 더 제 생각이 맞네요. 네. 네. 가사는 뭐냐면은 전화를 했는데 끊었어. 네. 근데 깜빡하고 할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네. 이게 이제 제가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삽은 이제
팬들에 대해서 네. 이제 유진스가 보내는 네. 일종의 빠이빠이라는 의미 플러스 커밍순의 의미. 다시 또 만나자. 다시 또 네. 만나자. 빨리 시간대 다시 네. 만나자라는 네. 의미인 것 같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봤을 때는 조만간 또 다시 노래를 열마쯤에 또 다시 노래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아트 필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재밌는 거 하나 찾은 게 네. 저기 한이가 네. 요정의 목장을 하고 고을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이제 많이 보던 거라 가지고 제가 음흠. 저기 다른 것들을 이미지를 네. 갖고 왔는데 네. 한때 이제 저런 사진을 찍는 게 네.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거울을 들고 숲에 네. 가가지고 네. 자신과 그러니까 네. 물화일체라고 하죠. 자연과 네. 사람이 일체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거 있는데 네. 되게 특이한 점은 네. 한이가 들고 있는 거울 같은 물체에 빚어진 게 숲속이 아니라 이제 바다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어떤 장면들을 좀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봤고 그 아트 필름적인 네. 것들을 아까 2000년대 초에 상업적인 걸 많이 차용해 네. 왔다고 했는데 네. 그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유튜브에서 못 찾겠어. 왜 못 찾겠냐면은 네. 최근에 만들어진 아트 필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못 찾아요 이제. 2000년대 아트 필름, 90년대 아트 필름 찾는데 다 최신 거만 나와가지고 못 찾는데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패션 필름이 있어요. 패션 필름. 네. 패션 필름이 뭐냐면은 아트 필름적인 거를 패션 브랜딩에 차용한 게 패션 필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전 아트 필름보다는 네. 패션 필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따로 스크랩해 놓은 게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그런 것도 쫙 되새겨 보니까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아트 필름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제 패션 필름의 특성에 가까운데 스토리 설명이 불친절해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패션 필름 같은. 예. 네. 스토리보다는 이미지에 보여주는데 감각적인 이미지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포커스에 맞춰 네. 보니까 스토리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스토리 설명이 안 해. 그러니까 불친절해. 네. 그래서 무슨 소설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패션 필름들이 많고 되게 위어드한 장면이 많아요. 이미지를 되게 네. 각인시켜줘야 되니까 네네. 특이한 장면, 막 신기한 장면.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에는 기이하다, 조금 불편하다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장면의 연결성이 끊겨요. 네. 그러니까 뭐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편집이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갑자기 막 뜬금없는 장면이 막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한 거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연결되지 않은 장면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편집증적인 그런 연출인데 네. 실제로 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 침습한다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그냥 막 이렇게 연관 안 되는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직접적으로 아트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편집적인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식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업계까지 와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커머셜한 그런 걸로도 연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하나의 공식화가 돼가지고 이런 게 팍팍 보여지는 어떤 기법들이 그러니까 정작 맞는 사람은 별 의미 없이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근데 많아요. 이제 보는 사람은 거기에 해석을 달기 시작하겠죠. 그쵸. 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네. 더 집착하게 되는 네. 홍보 효과가 그래서 생기는 그런 역할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의도했는지 네.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연결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좀 부족하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은유와 상징이 많다. 다 거의 다 은유와 상징이죠. 현실성하고 거의 네. 동떨어진. 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뮤직비디오의 성격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뮤직비디오에도 이런 기법들을 써먹지 않았을까. 맞아요. 정확하게 맞으세요. 네. 분량도 뭐 5, 6분이고 네. 뭐 길어봤자 10분 이후다 보니까 네. 그런 요소들을 뮤직비디오 맞아 떨어지니까 사용한 건데 근데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은 패션 필름에서나 아트 필름에서는 음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죠. 네. 오히려 뒤로 빠져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턱대고 사용하다 보면은 음악보다는 이미지나 장면에 네. 포커스가 맞춰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지금 패션 필름의 특성인데 타이틀하고 엔딩 크레딧이 꼭 붙어요. 네, 맞아요. 무조건 붙죠. 네. 어떤 뮤직비디오 산업과는 좀 다른 측면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의 엔딩 크레딧을 차용하는 아트 필름적인 요소들을 가진 뮤직비디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은 거의 이제 이 신우석 감독도 그렇고 예, 거의 엔딩 다 크레딧 크레딧 다 들어가고 다른 뮤비들도 요즘 다 크레딧 들어가거든요. 네.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다 크레딧 들어가는데 원래는 안 그랬죠. 안 그랬죠? 아예 그냥 누가 만든지도 몰랐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큰 프로덕션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프로덕션들이 이제 조금 옛날처럼 막 그냥 양산형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좀 그 철학을 프로덕션들도 이제 자기 브랜딩 해야 되는 네, 거죠. 브랜딩을 하고 자기 철학을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요소들을 차용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또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본사 입장에는 전문 용어로 있어빌리티가 있어 보이네, 뭔가 네. 제대로 하려고 했나 보네라는 네.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크레딧 음.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진짜 훌륭한 그 영화들을 보면은 크레딧까지 예술의 일부. 그쵸. 크레딧이 나오는 순간 타이밍과 나오는 방식 또한 요즘은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영화들 보면은 크레딧도 되게 특성 있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아트 필름적인 요소들이 네. 엔딩 크레딧에 들어가는 영화들이 있어요. 음. 뭐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 네. 마블 영화도 그렇고 네, 마블도 그렇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네.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네. 그렇고 되게 엔딩 크레딧을 아트 필름적처럼 만든 엔딩 크레딧이 있거든요. 맞아요. Let's go. I oh. Let's go. I oh. Let's go. I oh. Let's go. Begin to listen that man. The blitzkrieg bump. The pilot in the back seat. The generates the heat. The days in the back seat. The blitzkrieg bump. I oh. Let's go. 그래서 이거 사실 에이셉이 음.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트랙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사실 엔딩 크레딧의 느낌이 아닌가? 맞아 그런 것 아우트로의 느낌이 같아요. 아닌가? 예, 그런 맞아, 생각을 맞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합니다. 그럼 패션 필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잘 보여주는 네.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네. 되게 오래된 건데 한국에서 만든 건데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11년 전에 무려 11년 네. 전에 올라온 제가 영상. 개인적으로 스크랩해가지고 있던 어떻게 찾긴 힘들고요. 지워지기 쉽네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이거 뭐냐면 유튜브가 이제 막 꽃피어날 시기니까 엄청 옛날인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만들어보기 시작한 때죠. 여기도 트레이닝 나오고. 재밌네요. 이게 네.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전혀 이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여기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상징성이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밀폐된 공간이 나와요.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피소드 수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키 작은 남자랑 키 큰 럭셔리한 여자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남자랑 선글라스 낀 전동기를 타고 오신 사람이 있는데 해석인데 네. 남자가 알몸으로 있는데 네. 앞에 옷이 있어. 네. 이렇게 쇼핑백에 담겨진 옷이 있는데 네. 알몸으로 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모델이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모델은 패션 업계에서의 모델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위치가 아니죠. 네, 그렇죠. 디자이너가 정해진 옷을 입는 위치죠. 네, 네. 디자이너 올 때까지 알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들어와. 디자이너는 누구냐면은 그 선글라스 낀 전동이를 신은 그 디자이너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옷을 하나 건네주죠. 쇼핑백에 담겨진.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디자이너 무릎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죠. 그게 이제 디자이너와 모델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조에서 네. 이렇게 모델은 원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네. 옷을 이제 이렇게 풀어헤치고 욕조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입어야 하는 게 모델이지만은 사실은 벗고 싶어하는 게 모델일 수 있다. 뭐 그런 속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형 같은 여자 모델이랑 인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여자가 나타나죠. 네. 모델은 의견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인형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표현하고 그 인형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게 디자이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방이 그게 패션 업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W라는 그 채널이 그런 다양한 패션 업계 일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아무나 볼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의 이야기를 우리 W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 다 제 해석이에요. 네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죠. 네네. 사실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는 네네. 모델은 자기 의견도 내비치지 못하는 인형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네. 그 패션 업계를 뜻하는 네. 비밀스러운 폐쇄된 공간에 나오고 나서는 뭐 디자이너나 모델이나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의 탐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패션 업계, 패션 모델 업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트 필름을 보는 재미가 네. 그런 데 있는 거죠. 네네. 아트 필름 자체로 직역을 하면은 네. 예술 영화인데 네. 그 예술 영화가 사실은 예술 영화가 아닌 네. 상업적인 측면으로 많이 진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패션 쪽으로 진출한 건 패션 필름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업계로 진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젠틀몬스터의 네. 광고를 보면은 네. 젠틀몬스터의 이 광고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 저는. 혹시라도 되게 기이한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너무 고퀄로 만들어져서 기이한 건데 쉽게 네.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어떤 상상의 동물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온 그거를 고퀄로 만들었던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네. 이 젠틀몬스터가 되게 창의적인 면을 부각하다 보니까 되게 기이하고 고퀄의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캠페인 광고인데 네. 광고물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예술스럽게 만든 거죠. 젠틀 몬스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쫙 보여주면서 거기에 어떤 우리들은 이런 독창적이다, 네. 창의력이 뛰어난 어떤 제품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런 기이한 창조물들, 그러니까 뭐 어떤 강아지와 문어가 합쳐진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날개 달렸는데 머리는 물고기고 음흠. 몸통은 강아지인 것들, 고양이인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기이하지만은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나름. 키메라네요, 키메라. 네, 키메라 같은 네, 그런 창조물들. 네. 근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남다르다. 우리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런 제품들을 되게 창의력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전략인 것 같고 그 방식은 되게 아트 필름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최근에 네. 나왔던 버버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들에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트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버리가 네. 불편하고 네네.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실제로 입으면은 엄청 하늘을 날 것 것처럼 편안하고 음. 자유로운 옷이다라는 음. 게 이 메시지인데 이 쓰인 기법이 되게 아트스럽게 생각이 되고 네, 그러네요. 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라는 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2021년도 광고인가 22년도 광고인데 네. 이 BTS의 블랙스완이라는 아, 그쵸. 아트 필름이 있어요. 유명하죠. 이게 사실은 네. 더 만들어진 광고거든요. 이게 아트 필름이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인데 네. 버버리의 이 오픈 스페이스라는 광고가 네. 이 BTS의 블랙스완에서 많이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데 너란 음악을 들을 때 우산 아프다 시간이 멈춘 듯해 Oh that could be my first days I've been always afraid of 이게 나를 더 못 뚫는다면 내 가슴을 더 떨리게 못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번 죽겠지 아마 But what if the moment's right now, right now 귓가에 있는 이 심장 소리만 뻥뻥뻥 벗어나려도 그 엽속으로 점점점 어떤 노래도 알지 못해 소리 없는 소리 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에 yeah, yeah. 길 잃은 내 발목을 또 잡아 yeah, yeah, yeah.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yeah, yeah, yeah. Killing me now, killing me now Do you hear me girl 호는 듯 천천히 가라앉아 나 몸부림쳐 바다서 방이 바닥나 나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돼 yeah, yeah, yeah. Feeling me now, feeling me now Do you hear me yeah 이 네. 블랙스완의 어떤 몸짓, 네. 이게 뭐 처절한 몸짓일 수도 있고 어떤 네. 비상하는 몸짓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상체를 벗은 네. 그 남자 무용수랑 네. 고문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네. 다양한 조합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표현하는 네. 이게 이제 BTS의 블랙스완 아트 필름인데 네. 네. 이 여기 버버리 오픈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합쳐져서 비상함과 편안함과 그런 것들 표현하고는 걸 봤을 때 이 네. 버버리의 오픈 스페이스 필름이 블랙스완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음. 뭐 꼭 영감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성이 보인다는 거죠. 음. 블랙스완 아트 필름이 네. 되게 좋은 아트 필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 버버리가 이제 네. 블랙스완 만들어진 다음에 1년인가 2년 뒤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봤을 때는 블랙스완이 되게 고퀄으로 만들어진 아트 필름이구나. 제가 이제 블랙스완 이 아트 필름을 봤을 때 아트 필름만 본 게 아니라 노래를 듣게 됐거든요. 네. 이 아트 필름하고 노래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음. 아트 필름 형식의 뮤직비디오로서는 이 BTS의 블랙스완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좀 완성형에 가까운 아트 필름이라고 봐요. 어떤 기획적인 측면이나 네네.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로 봤을 때 미니진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네. 뭐 이런 BTS 블랙스완 아트뿐만 아니라 네네. 다양한 아트 필름의 네. 좀 형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게 어떤 비주얼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도 있고 연출. 그렇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네. 예술적인 전반으로 봤을 때 이 아트 필름으로 네. 시선을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게 당연히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저 에이셉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재탕이라고밖에는 네, 볼 핑크 수가 테이프의 없네. 연장선. 하이브에 미니진이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반대로 미니진이 하이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찾아서 물어서 네. 습득하는 좀 그런 네.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흠.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만의 블랙스완 같은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거는 가져가고 네네. 자기가 부족했던 거는 하이브에서 네. 배워가고 네.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저렇게 어떤 핑크탭의 연장선으로 가게 되면은 네. 거기서밖에 이제 결과물이 네. 나오지 않을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연장선이 뭐 돼도 상관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뉴진스가 FX랑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르게 좀 브랜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에이셉이라는 노래를 그 미니에다가 포함시키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싱글로 빼고 싱글로 빼고 아트 필름 단발성 싱글로 빼고 괜찮은 네, 그래서 차라리 미니 씨가 잘하는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에 한 번 일회성으로 보여주고 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마케팅적으로는 더 주목을 받았을 거다. 근데 A7은 전혀 주목을 못 받았죠. 그쵸. 다른 거에 다 묻혀버렸죠. 네네네. 네. 겟업도 그렇죠, 그렇고. 네네네. 겟업 A7 거의 사실상 껴있는 네, 그렇죠. 네, 끼어 파는 수준의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그런 네. 의미도 아예 네.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우겨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우겨 넣는다는 표현했잖아요. 네네네. 왜 우겨 넣었을까를 한번 네. 생각해 네. 필요가 있는 게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네, 뉴진스에 대해서 이제 네, 약간 좋은 얘기를 해주는 기사가 났는데 네, 그 앞머리 어떤 기사 내용이 났냐면은 앨범에 실린 곡은 총 6곡에 네. 런닝타임 12분 13초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는데 런닝타임이 12분밖에 안 돼요. 네. 한 곡당 2분 조금 넣는 거예요. 음흠, 굉장히 짧죠. 음흠.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네. 이거를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측정하면 안 된다 음흠. 하면서 얘기한 게 최근 팝 시장을 녹인 네, 핑크 팬더리스의 음반 To Hell With It을 보면은 네, 10곡에 18분 36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10곡에 18분 36초단 말은 2분이 안 되죠, 오히려.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유진스가 네. 6곡을 네. 무게 넣은 이유는 네. 트렌드를 따른 거구나. 맞아요. 트렌드 따르는 거요. 계속.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트렌드를 따랐다는 거는 트렌드 메이커는 아니구나. 네. 그럼 트렌드 메이커는 누구예요? 핑크 팬더리스라는 얘기죠. 핑크 팬더리스죠. 그래서 이 기사가 재미있는 게 네, 이 내용이 앞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네,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는 핑크 팬더리스 얘기를 꼭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네. 핑크 팬더리스 얘기를 꼭 넣었냐 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네, 핑크 팬더리스가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그 트렌드를 유진스가 따르고 있다는 거를 네.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형식이 네. 돼버렸더라고요. 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음. 핑크 팬더리스가 계속 따라 붙겠구나. New Jeans, an emerging K-pop group, have been garnering attention in the industry with their captivating music and striking visual concept. However, when it's reversed and people want to credit another artist with popularizing aesthetics or styles of music that New Jeans incorporates into their artistry, it's met with a lot of pushback and opposition. Upon the release of singles Super Shy and New Jeans from their upcoming mini album, some fans drew comparisons between New Jeans and Pink Panthers. Fans took to social media to jokingly tweet remarks such as, "I see why Pink Panthers brings her purse on stage," implying that New Jeans may have drawn inspiration from Pink Panthers' sound and style, reaching down in her purse for a few hits. Many media outlets point to specific artists whenever a trend takes off in the music industry, but a lot of New Jeans fans took offense to this. Although true, it was silly and lighthearted. It wasn't supposed to be made into this big deal, but many bunnies have come out in defense of New Jeans. Throughout this video, I'll say defending New Jeans, things like that. They didn't do anything wrong is the point, but that's kind of the stance that fans are taking. We'll come back to this point later in the video. I wanted to talk about the recent resurgence of genres like garage and drum and bass, diving into their complex histories and how they've re-emerged as popular genres, not just within the West, but in K-pop as well.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핑크 팬더리스를 꼬리표 떼려면 어떻게 될까? 음흠. 첫 번째, 새로운 제2의 핑크 팬더리스를 찾는다. 그쵸. 두 번째, 유진스만의 트렌드를 개발해야 한다. 음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차라리 이럴 거면은 네, 정면 돌파, 네. 핑크 팬더리스와 아예 콜라보를 한다. 사실 네. 저는 2, 3번이 제일 좋은데 1번만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비평을 하는 거고 3번은 사실 미니 씨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네. SM 애들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자기네들이 영향 받은 애초에 그 콜라보를 많이 했나요, SM에서? 일단 SM에서 콜라보라기보다는 작가들을 예를 들면 SAS 같은 경우는 그 이수만 씨랑 같이 직접 그 외국에서 곡을 아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아, 작곡 쪽으로. 작곡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아예 들여오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영향 받았던 사람들이랑 그런 원작자들이랑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컨택을 해보거나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네. 뭘 생각했냐면은 네. 사실 제가 3번 핑크 팬더리스와 콜라보 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네. 갑자기 생각난 게 네. BTS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콜드플레이랑 했던 거. BTS 네. 케이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BTS가 사실은 네. 콜드플레이의 픽스유를 커버를 했어요. 네. BTS의 B가 네. 콜드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콜드플레이 픽스유를 커버를 했는데 네. 커버를 한 건 좋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콜드플레이 팬들이 비난을 했어요. 콜드플레이가 사실 영국에서는 거의 레전드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TS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어떻게 네. 콜드플레이를 노래를 커버할 수가 있냐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독일의 어떤 진행자가 마투스 키크라는 진행자가 아예
대놓고 BTS를 커버를 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BTS 팬들은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재밌는 게 콜드플레이는 정작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평가를 했고 현명한 게 BTS가 콜드플레이랑 콜라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현명하고 되게 기획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정면 돌파죠. 네. 가지고 BTS가 콜라보를 한 게 이제 마이 유니버스를 이제 콜드플레이가 콜라보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게 빌보드 핫백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함께 부른 곡으로는 정상을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 처음으로 두 그룹이 콜라보를 해서 1위 한 거는 그리고 이게 콜드플레이한테도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게 콜드플레이가 2008년도에 그 유명한 비바 라비다라는 노래를 1등 하고 나서 빌보드 1등 하고 나서 한 번도 빌보드 1위를 못했었는데 이 마이 유니버스로 1위를 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 뭐냐? BTS도 좋고 콜드플레이도 좋고 위민한 거죠. 뭐 빌보드도 위민한 곡 역사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BTS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 새삼 느꼈고 또 하나는 그럴 거면은 그런 거 따지자면은 핑크 팬더리스와 유진스가 콜라보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없죠. 저는 이미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차라리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네,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음 트랙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해야 될 것 같아. 내 다음 생각에는 트랙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또 BTS는 유진스고 네. 핑크 팬더리스는 콜드플레이라고 쳐요. 네네. 둘 다 영국 가수고 네. BTS와 네. 콜드플레이가 해가지고 1위를 했잖아요. 네네. 그 핑크 팬더리스가 빌보드 1위를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저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진스도 1위를 못했어. 네. 뭐 그러고 봤을 때는 콜라보를 해서 물론 네. 1위를 하면 더 좋고 1위를 하지 않더라도 네. 되게 의미 있는 이슈가 되겠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트렌드의 공동주인이라고 했는데 이제껏 트렌드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얼리 네. 머저티라고 했었는데 네. 쉽게 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거는 사실 이것도 되게 클래식한 전법이에요. 클래식한 전법이면 더 해야지. 근데 안 하는 게 이제 답답하다는 거고 사실은. 근데 왜 클래식한 전법이냐면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트렌드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올라타기만 해도 그렇죠. 반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차라리 슈퍼샤이 나왔을 때 차라리 어떻게 느끼면 그냥 차라리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송캠프 한번 하지. 송캠프? 그러니까 작곡을.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아까 SM이 네. 했던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핑크 팬더리스는 아직 신인이에요. 심지어 거물급도 아니고 아직 그렇게. 그리고 내 생각에는 네. 가능한 게 뭐냐면 네. 핑크 팬더리스가 네. 그 저번에 그 뮤직비디오 보이즈 라이어 네, 보이즈 파트 2를 콜라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콜라보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인색할 수가 없는 게 유진스 정도 되면은 뭐 양조위도 기꺼이 승낙할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우현 씨도 그렇고 콜드플레이도 이게 다시 봐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콜드플레이는 세계적인 밴드긴 했지만 올드한 팬들과 이런 Z세대랑 알파세대랑 분리되고 있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그때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터지고 나서 콜드플레이 측 특히 크리스 마틴 같은 경우는 보컬에 다양한 아티스트랑 협업하는 거 유명해요. 콜드플레이가 원래는 있잖아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콜드플레이가 원래 아류 밴드로 취급받던 밴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만 해도 비바 라비다 이전에 어떤 밴드의 모방이라고 많이 불렸냐면 라디오헤드하고 트래비스라는 또 전통 그 브릿팝 밴드들이 있어요. 그 밴드들이 아류다라는 소리를 들은 게 1, 2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비바라비다 이거 나오면서 얘네들이 터닝을 해요. 되게 밝은 이미지로 터닝. 그 전까지는 좀 우울한 느낌이었고 밝은 이미지로 터닝을 하면서 뭔가 서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그런 기획력이 있는 밴드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대형 밴드가 됐는데 특히 페스티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면서 뭔가 그 쇼맨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좀 정체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걸 하는 게 바로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였고 맞아요. 크리스 마틴 같은 경우는 슈퍼볼에도 비욘세랑 같이 나오고 비욘세, 크리스 마틴 그 다음에 브루노 마스 가장 핫한 세 명이서 했었고 콜라보를 했구나. 슈퍼볼도 했었고 그런 걸 하면서 계속 헐리우드 스타들이랑도 연관성이 생기고 이 크리스 마틴 같은 경우는 이거 와이프가 그 사람이었잖아요. 크리스 마틴이 그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기네스 펠트로가 와이프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셀럽으로서 커넥션이 생겨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창 BTS가 크면서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자녀들도 BTS를 좋아하는 시점에 이르러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졌던 건데 딱 했을 때 되게 현명했던 게 바로 콜라보를 추진한 거는 BTS 측도 측이지만 콜드플레이 측도 그거를 한 게 진짜 얘네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수가 했구나. 좋아요. 머리 똑똑해요. 콜드플레이 애들이. 기회가 오면 절대 안 놓쳐요, 얘네들. 그런 걸 해야 네. 돼.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던 거고 올드한 콜드플레이 팬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올드 팬이지만 콜드플레이에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콜드플레이는 주저없이 터닝을 했어요. 주저없이. 근데 올드한 팬들도 뭔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면서 참 올드한 그룹이지만은 네. 생각은 정말 영하네. 영하게 계속 나가요. 계속. 그렇게 그리고 해야지. 젊은 아티스트라는 건데 핑크 팬더리스는 진짜 영이거든요. 진짜 영화. 유진스가 네. 저지 클럽을 계속 하든 UK 게러지 계속 한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하든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짓든 간에 계속 하더라도 핑크 팬더리스랑 콜라보를 해야 하는 게 편할 것 같고 네. 마무리 짓더라도 핑크 팬더리스랑 콜라보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네.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기회 더 나은 기회로 만들기 난 그런 포인트로 삼을 때는 그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는데 이제 끝나고 있어요. UK 끝나도- 게러즈하고 저지 클럽의 이거 그거는 트렌드가 끝난다는 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초는 뭐냐? 예술가들이 떠나가는 거. 이미 탑급 그 프로듀서들은 이미 다른 장르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네. 내 생각에는 네. 뭐 핑크 팬더리스 곡에 유진스가 콜라보를 하든 네. 아니면 유진스의 새 곡에 핑크 팬더리스가 콜라보 하든 간에 네. 그러니까 뭐 정규 뭐 앨범이랑 상관없이 코카콜라 네. 만들었듯이 그 핑크 팬더리스의 콜라보도 네. 따로 만들어서 네. 해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아이돌들이 다른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잘 못하고 그러냐면은 사실 그 업체 간의 이렇게 콜라보는 조금 더 안정적인 편이에요. 안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이 좀 애플 같이 좀 검증된 브랜드들은 뭐 탈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랑 하면 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아티스트에 대한 논란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핑크 팬더리스가 뭐 신인이고 영화다고 상관없이 사실은 유진스 입장에서는 핑크 팬더리스 리스펙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리스펙 해야죠. 네. 완전 리스펙 해야죠. 그 리스펙트하는 네. 입장에서는 네.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뭐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가 서로 리스펙트하면서 콜라보를 했듯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항상 이게 아쉬운 게 네. 제작자들의 그 부재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해서 돈만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돈만 버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리스펙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네. 핑크 팬더리스 만약에 네. 콜라보 하면은 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뭔가 뉴진스가 뭔가 좀 마이너한 걸 표방하는 것 같아요. 살짝 마이너한 걸 표방하니까 차라리 핑크 팬더리스랑 한번 콜라보 시원하게 한번 하고 다음 시즌으로 그래요. 아예 새롭게 터닝해서 넘어가는 그쵸, 게 깔끔하지. 네, 깔끔하게 이제 저지 클럽 UK 게러즈 졸업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게 그래요. 맞다고 봐요. 이제 네. 지금 보면 에이셉도 저지 클럽이에요. 네. 안 하더라도 네. 콜라보를 하고 하면은 이제 완결로 끝나는 거고 네. 만약에 좀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하고 네. 싶었더라도 그럼 더더욱 핑크 팬더리스랑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저는 차라리 핑크 팬더리스가 곡 좀 한번 콜라보하고 그 다음부터 핑크 줘도 팬더리스가 되겠네. 곡 좀 써주고 그래도 되겠네. 써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핑크 팬더리스 정도면은 저는 뭐 히트송을 막 써주진 않겠지만 자기가 쓰겠지만 그거는 근데 한 그래도 슈퍼샤이보다 좋은 걸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슈퍼샤이도 좋긴 한데 좀 저는 아쉬워서 어떤 네. 뭐 투자자 또는 기획자 네. 마인드로 봐서는 콜라보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요. 그리고 자기 사실은 이제 1, 2, 3번을 썼는데 네. 사실 저는 네. 1, 2, 3번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네. 트렌드도 찾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제가 딱 정리해 드리면은 새로운 트렌드 지금 찾아야 돼요. 이미 네. 찾았어야 돼요. 또 다음 메이저리티로 넘어갈 걸 찾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음 시즌이 될 거고 이게 네. 지금은 이거 해야 돼요. 네. 이거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거 해야 돼요. 그쵸.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1번, 3번 돌려막기로는 안 돼요. 2번을 해야 BTS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1, 2, 3번을 네. 속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1, 2, 네. 3번을 동시에 해야 된다. 네. 그게 네.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이 네. 콜라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BTS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좀 노하우를 좀 네. 받고 노하우뿐만 아니라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네, 네.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지. 네. 그래서 하이브와 직접적으로 또 네. 지금 또 B랑 미니진님이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아, 네, 이제 작업한다고 이제 아니 어저께 네. 뮤직비디오 올라왔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올라왔어요. 네, 어제? B에 어. 네, 아주 감미로운 뮤직비디오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해봐야겠네요. 이런 네. 뭐 B를 통해서라도 좀 네. 노하우를 좀 찾고 하이브를 통해서 노하우를 찾아서 네. 유진스 꼴을 만들고 오더 꼴을 만드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미니진 씨가 음. FX를 다시 조명하는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거예요. 보상 심리예요. 일종의 뭐냐 슈퍼샤이나 이런 걸로 되게 희석됐단 말이에요. 그 본인의 색깔이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그거는 본인이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이 네. 트렌드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니진 씨가 본인의 어떤 그런 세계관의 완성으로 보는 게 FX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청사진을 제공했던 게 블루프린트가 FX였는데 그거를 다시 재조명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난 이런 것도 했었다. 이게 클래식한 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스타에 그거 올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상한 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기념으로 것 같아요. 그냥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네.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 중에 애착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네. 리마인딩하는. 네, 리마인딩 하는 거죠. 예. 기념으로 리마인딩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아트 필름적인 요소를 참고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 뮤비 제작자들이나 이런 커머셜 제작자들이 아트 필름을 엄청 참고하는데 여기에 제가 리스크 하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하면 예술병 걸렸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제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 예술병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아닌 애들 많아요. 아 그렇구나. 왠지 아세요? 오히려 더 감각적이고. 저는 좀 약간 예술병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저는 반반인데 저는 감각적인 거와 예술적인 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미니진 씨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그냥 진짜 예술병 이런 걸로 치부돼 버릴 확률도 있고 실제로 댓글을 모니터링 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 예술병 걸려서 뭐 이상한 거 찍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거는 사실 반응이니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칫하면은 너무 그쪽으로 빠져서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본질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아트적인 걸로 치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철저히 감각적으로만 가는 팀들도 있어요. 철저하게. 예를 들면 에스파, 예를 들면 아이브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감각적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굳이 MBTI로 따지면은 ES인 거예요. 얘네들 이쪽은 이제 IN 쪽인 거예요. IN이나 뭐 IS 이쪽인데. 나랑 맞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은유나 메타포 같은 거 쓰는 거 머리를 쓰게 만들잖아요. 감각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거를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고 감각 그 자체 그냥 눈에 보여지고 끝나는 거. 감각으로 느끼고 향유하고 끝나는 거. 철저하게 S적인 작업물들이 있는데 센시티브한. 근데 맞붙었을 때 그거는 시대가 좀 선택하는 경향인데 제가 왜 이걸 조심하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해석의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오. 네. 복잡한 거 싫어하는 시대. 이제 조금 저물고 있어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감각적인 트렌드가 한번 그런 거에 치중하는 트렌드가 올 거고 그때는 조금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보이고 있다 그게. 네. 아까 보면은 사실 그런 뮤비를 다 쪼개고 막 A 사이드, B 사이드 하는 게 사실 다 그런 아트 필름적인 요소들이고 그런 건데 조금 덜 먹히지 않았나. 조회수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바이럴은 안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스가 한번 좀 그런 철저하게 감각적인 뮤비를 하나를 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원래는 하이보이고 원래는 어텐션이었는데 그래 맞네.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워낙 많은 거고 하다 보니까 네.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실제 1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유한 서사 시간이 타임라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쵸. 그 속도에 의해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너무 오래됐다. 사실 유진스 지금 얘기하면서 하이퍼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미 다 지나볼 옛날 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반대로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러브 다이브 네. 얘기 부르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룰라팔로자 할 때 거의 첫 번째 순서 나왔던 게 하이보예요. 맞아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먹힐 수 있는 곡은 그런 거라는 거를 밸런스가 조금 애매한 게 걸그룹이니까 일단은 저는 감각적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너무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장치적인 요소로 소비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일회성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유한 서사를 쌓아 나가려면은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BTS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BTS가 딱 중간을 잘해요. 막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얘네들이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알고 너무 갔는지 적당히 갔는지 이것도 알고. 근데 이게 기획자가 아는 느낌이 아니고 본인들이 아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얘네들 그 토크 하는 거 보면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알렘에 당연히 똑똑하고 슈가도 똑똑하고 네. 내 생각에 비도 똑똑한 것 같아요. 다 똑똑해요. 네. 다 똑똑하고 물론 모든 걸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뮤비든 뭐 아트 필름이든 뭐든 간에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요. 아티스트 본인이 이제 그럴 짬밥도 됐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 갔으면 이제 사실 뭐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죠. 다른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네, 유진스도 한번 BTS한테 좀 배우고 맞아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가두리처럼 가둬놓고 기르지 말고 애들을 좀 풀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하고 다른 걸그룹들이랑 또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브도 있고 여자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4세대 모든 걸그룹의 거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네네. 그런 선배들도 좀 만나보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뭐 어렵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뮤직비디오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네. 고퀄이었다. 네, 고퀄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리지널리티 또는 독창성에 봤을 때는 네. 좀 완전한 독창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뭐 영화적인 네. 업종에서 많이 쓰였던 것들을 네. 차용해서 오는 그런 차용하는 부분들이 게 있었고 많았다. 네. 그리고 유진스가 사실은 네. 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네. 주인공에서 약간 떨어진 네. 그 뭐 서브 주인공이나 네. 뭐 엑스트라일 수도 네. 있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장치적으로 너무 네. 소비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리고 핑크 팬더리스 어떤 꼬리표를 좀 떼고 네. 싶다면은 반대로 네. 정면적으로 네. 콜라보를 해라.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싶고 네.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네. BTS에서 좀 도움을 받든지 공부를 하든지 네. 하이브한테서 네. 도움을 청하든지 해서 좀 하면은 더 많은 네.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다.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바빠서 뭐 사실 지금 타임라인이 엄청 빡빡한 것 같아요. 네, 유진스가. 그런 것 같아요. 온갖 걸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뮤비 다 좋았고 그 퀄리티도 좋았고 연출도 다 좋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든다.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예술병 걸렸다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항상 알아두고 뭔가 다른 쪽으로도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진스의 나이에 맞는 아까 삼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세기 저는 뭔가 나이에 맞는 콘텐츠들도 항상 균등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떤 심의적인 측면에서도 소재 같은 거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좋다. 초등학교 네, 애들이 보고 왜냐면 있으니까. 저희는 괜찮다고 할 수는 있어도 외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진스가 시행착오를 더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로 가려다가 한번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넘어지는 거 익히고 넘어짐으로써
다른 길도 좀 보고 주변에 좀 지나가는 경치도 좀 보고 정신이 엄청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미니지님도 그렇고. 근데 조금 천천히 물론 저희가 모르는 내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막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결국은 그런 거에만 함몰되면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미니지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인터뷰에서는 다른 포부가 보였거든요. SM을 나온 다른 포부가 있었고 어도라는 독립적인 레이블까지 차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과연 그게 돈인지 아니면 기획자로서의 또 다른 커리어 하이를 위한 그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걸 하겠다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소재가 고갈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인재 영입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직 젊고 저는 도전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혼자서 만약에 혼자서 하는 게 편하다면 혼자만으로도 아직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가능하죠. 네, 갈려 나가면서 지금은 가능한데 40대 후반이 되면은 1, 2년 사이에 확 바뀌어요. 네, 근데 지금 인하우스는 아니지만 신우석 감독이나 여러 작곡가들 이렇게 결과를 내주고 있지만 다음 시즌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제2의 신우석, 네. 제2의 250 네. 이런 사람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합을 오랫동안 맞춘 사람이랑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인프라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네. 마인드를 바꿔서 네. 그런 인재들을 네. 더 충족을 시켜야죠. 네,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을 뭐 팽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절대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 하는 거 계속 하면서 새로운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회사 돌리는 게 아니고 창작 업계잖아요. 그렇죠. 창작 업계니까 계속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새로움이 없으면 끝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우아톡을 보고 계신 팬들한테도 혹은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획이랑 돈이랑 별개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획에 의해서 돈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아톡을 하고 있는 거고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독창성을 말하면 한국에서 예술가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과 따로 얘기하는 그런 뭐, 예술가. 네, 그 진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감상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독창성을 추구한다 해서 대중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독창적이면서 대중적인 성과를 낸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어요, 결국. 네. 아까 그 젠틀몬스터도 네, 그렇죠. 그런 독창성을 것도, 추구해서 네. 브랜드 가치 높여서 네. 비싸게 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두워가 돈이 없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편에 의해서 저는 약간 실망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수많은 가능성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 인프라를 이 핑크 팬더리스 콜라보 없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1차원적이고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3번은. 근데 BTS는 그걸로 빌보드 1위를 했죠. 꿀물 맛봤고 역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끔은 뻔한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뻔한 게 답인데 뻔한 것도 안 하면서 나는 이 네. 핑크 팬더스 콜라보로 얘기했는데 네. 막 가슴이 쿵쿵 뛰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줬을 때 팬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저는 작곡 크레딧 계속 봐요. 음. 혹시라도 핑크 팬더리스 팬더리스? 들어갔나? 혹은 팬더리스랑 같이 프로덕션 하는 사람들 들어갔나? 안 들었죠. 안 들어갔죠. 그럼 할만하네. 나는 오히려 그게 잘 됐다고 보는 게 새로운 네.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난 가슴이 쿵쿵 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페스티벌도 나오고 이러고 있으면은 네. 좀 그런 콜라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기획적으로 더 시도해야 되고 미니지님도 이제 더 그런 틀을 깨부시는 그쵸. 쪽으로 가면 경력을 어떨까? 확정해야 돼. 왜냐면 아까 전처럼 XG 같은 그런 걸그룹들이 그리고 아까 뭐 또 키스 오브 라이프. 그런 애들이 뭘 할지 몰라요 앞으로. 진짜 골 때리는 거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독창성이 대중성이랑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골 때리는 거 했다가 성공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 오브 네. 라이프가 뭐에 샘플이 될 수 있냐면은 네. 우리가 보통 올라운더라고 하면은 네, 네. 얼굴 예뻐, 네. 노래 잘 불러, 네. 춤도 잘 춰. 네.
그게 올라운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작곡까지 하고 네. 프로듀싱까지 하는 게 올라운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 키스 오브 라이프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재는 그게 아닌데 네. 거기에 어떤 본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뮤진스 같은 애들이 작곡하고 작사까지 해. 그거 이미 하고 있는 팀이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그쵸.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선배니까 뭐 말을 네. 못 하겠는데 뮤진스 후배들 그럼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걔네들이 음악은 엄청 올드한 음악이거든요. 트렌디한 음악 아니에요 절대로. 2000년도에 다 나왔던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브리티시 스피어스 막 턱식 이런 거 그런 느낌의 막 그런 걸 하는데 남들이 안 할 때 그걸 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하니까 그게 맛집이 된 거예요. 그게 걔네들은 맛집에 가까운 트렌드 세터가 아니고 맛집에 가까운 느낌이고 뉴진스가 만약에 트렌드 세터의 느낌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 전법 중에 하나인 콜라보는 무조건 그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만약 콜라보를 한다고. 그렇죠. 뉴진스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신문에서 써줄 모르겠지만. 정도면은 네. 사실은 핑크 네. 팬더스가 확실히 트렌드 메이커, 핑크 팬더스가 메이저구나 확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옛날부터 했어요. 네. 뉴진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야 이거 이제 UK 게러지와 드럼앤베이스 시대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고 얘기했고 디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게러지랑 혹은 정글이나 UK 게러지 혹은 뭐 드럼베이스 튠 하나 가자 했는데 슈퍼샤이가 나왔는데 좋았어요 저는. 이제 보시는 분은 오해하시는데 저는 슈퍼샤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노래 퀄리티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긴 한데 그때 핑크 팬더리스가 했었던 만큼 그런 파급력이 있지는 않다. 얘는 개인 아티스트고 뉴진스는 엄청난 바이럴을 등에 업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상대적인 체급에 있어서 성취가 적은 거예요. 아, 네. 그 슈퍼샤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슈퍼샤이의 네. 어쿠스틱 버전을 박자를 조금 늦춰서 아, 네. 사실은 유튜브에 네.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인공 음성이는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네네네. 그래서 슈퍼샤이를 아이유 버전, 베게린 버전, 아리아나 그랜데 버전을 부른 게 나와요. 네. 기가 막힌 거야.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make it mine. 어린은 지금 나의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make it mine. 어린은 지금 나의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 wanna go out with you, we wanna go follow the spot, just to the top, looking pretty. Follow me, 우리 둘이 나란히 보이지? 내 눈이 갑자기 빛나지? When you say I'm a dream.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눈물보다 I'm so shy, super shy. I'm waiting in while I'm making mine, making mine. 우리는 지금 다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제가 원하는 거는 어쿠스틱 버전으로 유진스가 직접 어쿠스틱 버전으로 박자를 좀 늦춰서 네. 정말 이지 리스닝하게 댄스곡 느낌이 아니라 이지 리스닝하게 편집한 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콜드라는 아티스트 있어요. 남자 가수 네.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콜드가 이제 자기가 설립한 그 레이블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유튜버 중에 수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여자 가수. 근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여러 가지 유명해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뉴진스 커버였어요. 뉴진스 그렇구나. 커버인데 다른 프로듀서들한테 좀 로우파이하고 좀 칠한 네. 뉴진스의 원래 펑곡이랑 조금 다르게 네.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ay, You see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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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1, 2, 3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ay,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너에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커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쿠스틱하게 커버하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마케팅이 1차원적이라고 자꾸 말하는 게 그 뉴진스의 마케팅이 자꾸 그거를 요즘 보면 뭐 춤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걸 올리는데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거고 2차원적인 그 마케팅은 참여형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뭐 3차원적, 4차원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참여형을 어떻게 썼어야 되냐? 어쿠스틱 트랙을 하나 내요. 본인들이 커버한.
맞아요. 그걸 싱글로 내요. 맞아요. 낸 다음에 거기 인스트를 추가해요. 그 다음에 챌린지를 해요. 어쿠스틱 챌린지를 해서 우승하는 사람한테 뭐 팬미팅 그런 거 준다든지. 그 다음에 챌린지를 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참여를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은 아이유의 팔레트란 네, 팔레트. 프로그램에 유진스가 나왔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거. 아이유는 슈퍼샤이가 네. 좀 겁나하는 표정이더라고. 왜냐하면은 박자가 겁나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따라 부를 수 있는 박자로 만들면은 아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그만 박자를 늦춰도 어쿠스틱 버전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챌린지를 통한 홍보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그거를 인스트를 2개를 내요. 하나는 풀로 내고 하나는 딱 그 10초짜리 이렇게 훅만 나오는 그 부분만 딱 인스트를 내서 그거를 인스타나 틱톡에서 태그해서 바로 첨부해서 바로 그렇게 릴스로 만들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서 즉석에서 바로 그걸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그런 챌린지용 곡에는 그런 모먼트들을 다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더 화려하게 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쉽고 귀엽게 만들었지 하는 건 다 그런 용도예요. 따라하기 쉽게. 근데 그게 5초에서 길어봤자 15초 사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슈퍼샤이에 이미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만 그 구간만 딱 해서 그럼 부담이 없어져요. 왜냐면 풀로 안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딱 부르고 시간도 덜 걸리고 접근성을 낮춰야 돼요. 장벽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아티스트들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은 훨씬 파급력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죠. 아니 그래서 뭐 이미 좀 지금 현재 슈퍼샤이가 반응이 좋으니까 요게 에디티 버전 또는 어쿠스틱 버전 또는 뭐 인스트루멘탈 버전을 만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게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요즘은 의외로 음악을 직접 취미로 만드시는 분들이나 악기를 취미로 이렇게 커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로 또 2차적인 파급으로 뻗어나간 경우가 있고 보컬 커버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열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 커버라든지 이런 거 챌린지 열어보면 괜찮은 것 같고 사실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잠바리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건데. 근데 웃긴 거는 그러면은 굵직굵직한 것만 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애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이럴 하는 거 보면은 막 대충 찍어서 올린 것도 있거든요, 되게. 그러면 이렇게 1차원적 접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는 한 2차원, 3차원까지 아니다. 한 2차원적 접근인데 2차원적 접근. 지금 하고 있는 건 1차원적 접근에서 머무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3차원적 접근은 사실 의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3차원적 접근은 뭐냐면 이거 인칭으로 보면 돼요. 1인칭에서 시점에서 자기가 직접 퍼포먼스 해가지고 올리는 거 그게 1차원적인 콘텐츠. 2차원적인 콘텐츠는 같이 협업하거나 콜라보가 하거나 참여하게끔 참여 형태가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의도하기 어려운데 시대가 만든 콘텐츠예요. 뭐냐면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일종의 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의도할 수 있으면 거의 천재죠. 그렇죠. 네, 근데 이 3차원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잔잔바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걸려요. 그렇죠. 네, 유튜브나 인스타나 틱톡에서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영상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특수한 영상을 찍은 거거나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 해볼. 아니면은 너무 평범한데 너무 신박하거나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데 너무 신박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거나 그런 건데 그런 영상들은 잔잔바리를 많이 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뉴진스는 지금 좀 애매하다. 잔잔바리를 더 많이 찍거나 굵직한 걸 더 많이 하거나 근데 지금 양쪽으로 뚫으려고 양각을 잡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작자들의 나이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좀 올드한 느낌이 그러니까 요즘 어린애들이 진짜 관심 있어하고 그런 걸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틱톡 감성 이런 거 잘 모르는 느낌이고 네, 그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그거를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즐길 수 있어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면 즐길 수 있는 것도 포함되는데 한 발 빠지고 밑에 세대한테
네. 좀 권한을 넘겨주는 네, 그렇죠. 그런 가감함이 필요한 거죠. 네. 보고야 이게 아닌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내가 한 발짝 몰려설 때니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시몬스 CEO 네. 대표님이 그런 마인드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저거였잖아요. 대표였잖아요. 네, 핑크 팬더리스랑 주선을 해요. 맞아.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팬더리스 프로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걔네들을 데리고 저는 기획을 안 해요. 이걸 싱글로 빼고 철저하게 기획적인 거라는 걸 노리고 싱글로 빼고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획을 철저히 얘네들한테 맡겨요. 뉴진스하고 핑크 팬더리스한테. 그리고 젊은 기획자들 좀 붙여줘요.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주선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는 순간 구려져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네. 이제 핑크 팬더스 곡은 핑크 팬더스의 곡이 되고 네. 피처링이 유진수를 하면은 네.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핑크 팬더리스 콜라보 뉴진스로 가고 메인으로 뮤비도 얘네가 직접 구상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뉴진스도 멤버들이 민지나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생각이 있어요. 본인들 생각이 있어요. 그냥 작사를 하는 거 봐서는 네, 뭣도 모르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작사를 절대로. 하는 네. 거 봐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그런 협업에 근력을 길러줘야 그래, 돼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네, 트레이닝. 거죠. 조금 구릴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직접 이렇게 참여시키고 핑크 팬더리스랑 하면은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미니진 디렉터는 그거를 그냥 컨펌만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도 조금 줄어들 거고. 어쨌든 그 컨펌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네.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물론 이상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해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네.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2번이 되는 그래, 거고. 그 맞아. 2번이 되는 거고. 네네. 그 2번 없으면은 절대 BTS 같이 못 된다. 음, 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네. 그리고 결코 독창성과 예술성은 그 자본 이런 흐름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지표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지금은 네. 재미있는 거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길 문화 있잖아요. 아까 네. 그거 거기서 또 나와요. 네. 결국은 그 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뻔해지니까 망하는 거. 그러니까 네. 돈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 재미있는 게 없어지니까 망하는 망하는 거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거기 확 빠지. 빠져. 확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바뀌어 있어요. 요즘은 거의 그 그래요? 정도.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뭐지 하는 순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 나락이. 이거는 진리예요. 지금 진리가 뭐냐면은 재밌는 걸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그래서 않은. 저희가 이런 말 하는 게 유진스가 못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잘 될 수 있고 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네.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네. 말이라는 거를 네.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지금 음악방송 일을 좀 전곡이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유진스가 계속 네. 그 순위 후보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네. 그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성장, 더 좋은 네. 성숙한 모습으로 다음 앨범엔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저도 일단은 응원은 엄청 하고 있어요. 음. 이번 말은 이렇게 하지 맨날 슈퍼샤이 들으면서 집에서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스타에 이제 좀 올려보지. 제가 우아톡 여기서는 맨날 막 신명나게 막 비평을 하니까 제가 그 유진스 싫어하거나 막 안티인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일단은 아웃풋 자체는 항상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네. 레전드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네. 그걸 왜 안 하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아톡은 제 3자 입장에서 객관화를 위한 콘텐츠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업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과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것만 봐서는 절대로 이 업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업계예요. 창작 업계라는 거는 현실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항상 현실 이상을 뭔가를 이상적인 거를 어떤 걸 추구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모인 업계가 하는 그런 창작 업계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업계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재탕만 할 거면은 그냥 업자들이 만들면 돼요. 재탕하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뭔가 자본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으려는 어떤 열망이 있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게 이 바닥이고 거기에 굴복할 거면은 애초에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하는데 네. 우리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훨씬 많죠.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는. 박지현 교수님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라왔는데 네. 무슨 말을 하냐면은 또 유명한 분이시죠. 예, 아, 브랜딩 쪽으로. 네. 미친 소리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아, 소리 그러니까 해야 돼요. 와,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저놈 미쳤네. 네. 저놈 미쳤네. 그랬을 때 그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테드 터너라는 경영자, 그러니까 CNN의 창업자예요. 이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나와 회의했던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Are you crazy? 너 미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야 그게 빅히트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히 다른 각도의 접근이잖아요. 아,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버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야, 그게 될까? 이게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또는 동의를 못 해가지고 미친 놈, 미친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실 얼리 메이저리티에 있는 그걸 그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얘기한다는 건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위치에서 미친 소리를 같이 들리는 소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노베이터 단계 가잖아요. 네. 그럼 이미 한물 지난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이상주의적인 소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저희 같이 생각하고 이미 행동에 착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곧 올라올 건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레이더에 안 들어올 뿐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향후 10년 안에. 그러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서도 수많은 대기업이 망할 것 같지 않던 대기업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마케팅적으로 승부를 볼 때 기존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성을 쌓은 그런 대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그 조그만 스타트업이 무너뜨리는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거대 기업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조그만 스타트업이 무너뜨리는데 그 걔네들이 연결하지 못하고 있던 지점을 파악해서 연결하는 애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요. 그 네. 역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네. 이런 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나이키의 경쟁사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네. 닌텐도다라는 말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서 나왔겠어? 나이키에서 나왔겠지. 나이키 내부에서. 네.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거는 나이키가 정말 앞서가는 회사구나. 그 맞는 말이거든요. 나이키의 경쟁사는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디다스는 윈윈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닌텐도가 잘 돼가지고 뭐 스포츠가 또는 어떤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직코가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이키는 정말 망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그런 형태의 뭔가 성공과 몰락이 극단적으로 했었던 시기가 코비드 시기 때 망할 것 같은 애들이 다 성공하고 그렇구나. 네. 이전에는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였죠? 그 가상 코인 아트 NFT? 갑자기 이름 너무 오래 이것도 벌써 오래된 것 같네. 맞아, 오래됐어요. NFT도 네. NFT도 원래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거였어요.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는데 매니악한 분야였죠. 비트코인도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이런 게 있다 채굴하자 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비트코인도 거의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게 이걸로 나중에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다고? 개소리네. 그랬는데 지금 피자 정도가 아니죠. 네. 그게 축적의 금융 시스템을 네. 뒤흔들 정도의 스탠다드가 돼버렸죠. 네, 그게 돼버렸죠. Get some Bitcoin. 10년 전 세상 진지한 얼굴로 심각하게 조언하던 남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후회할 거라며 제발 비트코인 1달러만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Buys $1 worth of Bitcoins. Just $1 freaking dollar. 10년 전 당시 비트코인은 How much did you buy one Bitcoin for?
$1. 하지만 전직 개발자였던 이 남자는 일찍 가치를 알아보고선 진작 몰빵을 했던 상태였죠. And how many Bitcoin did you buy? Wait. 그러니까 이미 미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아톡에 임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소리는 이미 누군가가 10년 전에 했던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희 생각이 미쳤다고 들으시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진짜 미쳤거나 저희가 진짜 구리거나 미쳤거나 아니면은 듣는 분의 식견이 조금 올드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감안을 하고 제가 하는 소리도 올드한 소리예요. 사실 혁신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결코 뻔한 소리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뻔한 걸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어도어는 그거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이브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인수합병만이 답이 아니다. 네, 인수합병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창작자들이 인수합병만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마인드 자체가 이제 1차원적인 마인드고 인수합병 한 이유도 중요하죠. 인수합병 한 다음에도 걔네들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그 하이브나 어도어의 자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또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거는 돈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항상 의견의 합치나 이런 것들 다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대표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본인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익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미니진 디렉터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래서 만나서 더 많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뭐 본인에 대해서 뭐 본인의 아웃풋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우리 한 얘기,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네, 저는 네. 저희가 얘기한 것들 중에 수십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얘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뭐 만나서 더 많은 얘기 했으면 좋겠고 네. 만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아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지 이건 아니다. 네. 그걸 좀 진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핑크 팬더리스 콜라보 같은 거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은 기대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니네가 얘기하는 걸 걔네가 모르겠냐.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 안 하냐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면은 네네. 바빠서 모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바빠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게 네. 있어요. 네, 어떤 게요? 그게 객관한데 여기 네. 객관한데 네네. 스쳐 지나가는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었어.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누가 한 명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네.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런 결과물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다 해야 된다 하고 네. 근데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네. 업계 내부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겠어요? 일해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우아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 오늘도 그리고 고생하셨고. 유진수도 많은 성장과 네. 발전 그리고 네. 성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활동도 좋지만 항상 건강하게 오래 활동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네. 아이들이 어떤 잘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네.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